안녕하십니까. 김진명의 김진입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으로 정감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살아가면서 예언서라든지 예언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 정감록 같은 경우는 현대 정치사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었죠. 자,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같은 기대감이 섞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어떤 시대와 개인의 운명을 그리고 어떤 당장의 신년 운세에 이르기까지 다가올 하나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토중 비결을 본다든지 아니면 역술인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무속인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이 모두가 인간으로서 생명의 유한성과 미래를 알 수 없는 한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예언자와 예언서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거론되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예언서로는 성서를 비롯하여 불경과 유교, 도교에서도 수록되어 있으며 노스트라다무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이나 베니힌 등 서양 신학자들의 예언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도참서의 대명사인 정감록을 비롯하여 이 도참서라는 것은 인간 미래의 기륭하복과 왕조 미래의 흥망성쇠를 징험하는 예언비기류의 총칭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효결서라든지 격암유록, 용담유사, 송화비결, 북창비결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 조선 중기 이후로 민간에 널리 유포되어 온 정감록과 송화비결 그리고 격암유록은 대표적인 3대 예언서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새로운 왕조와 인물이 출현하려면 기존의 왕조와 정권이 무너져야 하고 새로운 시대와 인물의 운명을 미리 예견하고 추정하는 사람 혹은 서적 등이 등장하기 마련이겠죠. 이러한 상황에 정감록은 예언을 던져주고 버려진 민중에 의한 비서로 결집되어 조선시대를 지나 개화기 이후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감록에 들어있는 문헌은 여러 가지의 강결류 외 비결서의 집성으로 이본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 같이 많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책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과 변화를 열망하는 영혼의 소리로 억눌린 원망을 원자죠. 발할망자입니다. 망의 표출이기에 저작자가 불분명하며 원본이 없는 경우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저자나 성립 시기가 확실치 않으며 전제군주 시대에서 반왕조적 현실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었으므로 조선시대 이래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이는 민중선동적 참서. 참서라는 것은 미래의 일에 대해 추술적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참서로 보아 검수로 구분되었으므로 민간에 엄밀히 전송되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감록은 민중들의 고달픈 삶이 미래에는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감이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궁극에는 역성 혁명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엄밀하게 전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반왕조적 사회 구성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서로서 사본으로 수준되어 왔던 만큼 그건 손으로 전해졌단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든 여러 첨삭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자로 추정되는 대표적 인물은 조선의 선조, 그러니까 선대 어떤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이시의 대흥자, 그러니까 크게 흥하는 자죠. 대흥자가 될 정시의 조상인 정감이라는 사람과 금강산 비로대에서 문답을 기록한 책으로 정감 또는 이심이 저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작 두 사람은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또한 두 사람의 문답에 도선, 무학, 토정, 격암, 서산대사, 정북창, 삼복 등의
세칭 도인 또는 이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의 예언서에서 나온 내용들도 함께 삽입되어서 수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다양성과 수십여 편의 비결류의 집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집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난세의 풍수설에 따라 복정, 점을 쳐서 정하는 것입니다. 복정된 피난처에 서만 지복, 이를 짓자죠. 지복이 이룰 수 있으며 정시성의 진인, 참진자입니다. 진인이 출현하여 이시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어 조선의 흥망대세를 추수라는 것은 그 미루어 추자인데 다가올 미래를 미리 헤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추사의 이시의 한양 500년 다음에는 정시의 계룡산 800년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조시의 가야산 몇백 년, 그 다음으로는 범시의 완산 몇백 년, 왕시의 어디 몇백 년 등으로 계승될 것이라고 논하고 그 중간에 언제 무슨 재난과 어떠한 화변이 있어 세태 민심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 다가올 멸망에 대비해 이상경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면으로 보면은 예언설 참여는 어떤 정치적 징후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수는 음양으로 기륜화복을 미리 아는 술법의 풀이나 풍수 지리설에 의한 해석 등이 다양하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사상으로는 유교의 외도는 뭐 바른길을 어기는 거죠. 외도나 도교 및 참이설, 음양오행설 등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 변동의 와중에서 몰락한 양반들이 풍수지리설이나 음양오행설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왕조 교체와 사회 변혁의 그 법칙을 우주론에 입각한 운수의 법칙과 결부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미래의 이상적 주권자와 그가 나올 직위를 예측한다는 것은 현재의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탈출구로서 신앙적 사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것은 마치 신앙적 시각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종교들,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의 메시아와 불교에서의 미륵불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정감록도 넓게는 그와 유사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민간신앙으로 지칭되어 일부 민중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정감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유익했다면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